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12월 1일 토요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12월의 첫 번째로 맞이하는 토요경마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문세영 기수의 복귀 소식부터 알려드립니다. 올 시즌만 두 차례 큰 부상으로 인해서 이 공백이 좀 있었죠. 자, 이번 주 토요경마부터 완쾌된 모습으로 다시금 기승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문세영 기수 부상 없이 건강하게 좋은 능력 또는 좋은 기승술 계속해서 보여주시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월초 경마이지만 전반적인 편성 구도가 상당히 난해하게 짜여져 있고요. 곳곳에 포진해 있는 복병 전력들 당연히 저희가 소개 잘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토요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백동일 의원, 김지영 의원, 최성진 의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서울 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6등급 무대에서 압도적인 능력을 아직은 보여주지 못한 말들 간의 접전 레이스인데요. 달리 말하면 서로 간에 이제 해볼 만한 상대 구도를 만났다라는 평가입니다. 이 편성에서는 어떤 말이 전개 이점을 살려볼 수 있고 또한 최근 컨디션이 올라와서 입상한 자리 도전할 수 있을지, 자, 그 모든 부분 종합해서 지금부터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토요경마 1경주 제가 스타트합니다. 12마리 출전하고 있는 1300m 하이 등급. MC께서 설명해 주셨다시피 편성 자체에서 6등급에서 기복이 워낙 심한 마필들을 모아놨죠. 입상 경력이 있는 마필도 있지만 거리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누가 더 이번 편성이 유리한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세력, 먼저 강조드릴 세력은 돌아온 리딩 자키가 기승하고 있는 바로 10번마 리얼 강자입니다. 자, 문세영 기수 복귀하자마자 바로 통할 수 있는 전력을 만났네요. 마필 자체가 전구가 외측기된 악벽 때문에 고생을 했었고요. 경주력의 변화를 쉽게 보여주지 못했었는데 휴양 이후에 체중이 빠진 이후부터도 계속된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직전의 경주는 4조에서 24조의 이적 이후에 첫 도전이었었는데요. 초반에 몰고 가는 스피드뿐만 아니라 기대는 악벽까지 잡힌 모습으로 직선 구간까지 여력감이 상당했었죠. 힘이 붙고 있다는 것을 반증시켜주고 있고 레이스 흐름을 끌어줄 수 있는 마필 안쪽의 마필들 자체가 지구력의 여유가 크지 않은 만큼 철저하게 준비 좋았던 10번마 리얼 강자는 이번 편성 자체에서 충분히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만났다 강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착한 도전권에서는 5번마 파인애플 마크, 7번마 파레시아, 그리고 안쪽 4번마 로드맨을 꼽아 볼 수 있을 텐데요. 5번마 파인애플 마크는 좀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상적인 발주만 이뤄진다라면 충분히 이번 경주에서도 직전의 경주에서도 능력을 보일 수 있었던 모습이었는데 내치기에서 빠르게 나오지를 못했고 코너에서 모래를 맞으면서 다시 경주력이 좀 처지면서 모래의 반응을 이겨내지 못하고 좀 아쉬움을 남겼었죠. 그 이전의 경주를 보시면요. 외선에서 정말 발빠른 스피드를 바탕으로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왔던 전력입니다. 발주 연습을 통해서 반응도 스피드감도 확실히 끌어올렸기 때문에 정상적인 발주라면 5번 파인애플 마크 충분히 역주를 할 수 있는 의지와 준비를 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7번마 파레시아 같은 경우에는 거리 자체가 늘었다 하더라도 직전 경주도 선행이 아닌 조건에서 이선 외곽에서 압박을 했던 구도에서 자기만의 걸음을 지켜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선행이든 이선에서의 선입전개든 여전히 가치 있는 걸음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마필로 평가하고 있고요. 안쪽에 있는 4번마 로드맨 역시 외측 기대는 악벽 때문에 좀 고생을 했던 모습이지만 직전 경주 기승을 했던 문세영 기수가 운영 자체에 완벽한 실패를 맛본 모습에서도 직선 구간 뛰려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이찬호 기수의 기승이라면 충분히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에서는요. 휴양과 마방 이적 이후 빠르게 변화가 오고 있는 외곽 10번마 리얼 강자를 필두로 앞서 소개드린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 오늘의 경주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번 리얼 강자가 눈에 들어오는 경주인 것 같습니다. 백동일 위원 눈에는. 저는 우선 설명해 주셨던 7번 파레시아 거리가 늘었습니다만 직전 경주 압박
인코스의 1번, 외곽에서 7번 이 사이에서 굉장히 경합을 이겨내는 그 근성과 끈기가 이 1300m 오히려 조금 더 느려진 흐름이면은 더욱 유리할 수 있을 말로 우선 추천을 드려보겠고요. 4번 로드맨은 제가 뭐 첨언할 말이 없이 완벽한 설명이었다는 판단입니다. 여기에 뭐 9번 라온불패도 저는 이번에는 휴양에서 조금 복귀를 하면서 좀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판단인데요. 우선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5번 파인애플 마크를 직전에도 추천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근데 정말 당일날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아서 백동일 위원의 이 파워가 굉장히 세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무엇이 그렇게 마음에 드셨을까요? 파인애플 마크가? 직전에도 제가 소개를 드렸던 이유 자체는 인코스 이점에서 선행을 나서는 그 전개를 그려왔기 때문에 제가 인정하고 말씀드렸던 거였어요. 하지만 전개 자체는 초반에 빠르게 풀지를 못했고 마필 자체가 모래를 맞자 쳐졌던 것이 부진의 원인으로 판단을 합니다. 직선 구간에서 모래를 피한 자리 선점에서는 다시 한번 재차 탄력을 보였던 마필이에요. 지금 안쪽에서 1번 동작이라던가 바깥쪽에서 파레시아 그 사이 틈을 어떻게 뚫고 나오냐가 중요하지만 정상적인 발주 조건이라면 선행뿐만 아니라 원하는 자리 선점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파인애플 마크 최근에 의지 있는 모습은 충분히 이번 경주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예, 설명 감사드립니다. 예, 저도 역시 참고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6번 금빛 환양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 싶습니다. 2주 만에 빠른 출전입니다만 컨디션 전혀 이상 없이 좋은 모습이고요. 흐름 자체가 느리다는 것에는 아마 동의를 하시리라고 봅니다. 느린 흐름이라고 한다면 현등거에서 3위만 2번을 했었던 전력이에요. 계속해서 그 흐름을 만나고 편성이 필요했었던 6번 금빛 환양이 이번에야말로 편성, 느린 흐름 제대로 만났다라는 판단인데 이 말에 대한 평가 좀 부탁드릴게요. 편성 자체의 흐름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 많이 느리다라고 평가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금빛 한양 같은 경우에는 20번의 경주를 뛰면서 아직까지 입상이 없을 만큼 결정력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인 것도 사실이죠. 매번 훈련 강도를 올려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편성 자체 상대의 능력만 따져본다면 금빛 한양이 가지고 있는 주폭에서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역시나 착순권 이상의 입상권 1, 2위권의 입상 자체를 기대하기에는 열혈감 자체가 매번 보여준 바 없고 역시나 이번 경주도 훈련 시 강도 자체가 좀 낮았던 모습이라서 아직까지의 큰 변화는 느껴지지 못했던 마필로 판단합니다. 네, 두 분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 백동일 위원이 언급해 주신 말들 중에서 4번 로드맨이라는 말을 가장 중심으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2번 연속 외곽 게이트에서 전개가 꼬였던 것이 좀 아쉬움을 남겼던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9월 달에 3착을 거뒀고 또 6월 달에 입상을 거뒀을 당시에 안쪽 게이트에서 최적 전개를 풀어냈던 그 부분이 좋은 성적을 내는데 밑바탕이 됐기 때문에 이번 경주만큼은 좋은 전개로 좋은 성적 거둘 가능성 약편성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말씀해 주신 7번 파레시아의 앞선 버티기와 또 10번 리얼 강자 같은 경우는 워낙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만큼 저도 인정합니다. 개인적으로는 9번 라운불패란 말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 9월 달에 오른다리 외상 열창으로 좀 출전이 제외되고 이후에 치료를 받고 그다음에 주기는 길어졌지만 분명히 성장한 훈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반 스피드 충분히 좋은 편성상 상대적으로 나와주는 말이고 직전엔 너무 심한 외곽 전개를 했습니다. 10월 달 정도의 경주력만 보여줘도 충분히 이 정도 편성이라면 해보면 하다라는 판단인데 도전 가능성 한번 어떻게 보시는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실전에서 큰 변화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때 당시 경주 제외가 된 이유도 있었지만 그 이전부터 공백기를 가지고 있었던 전력이었어요. 후두염과 비출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던 전력이었었고요. 공백전 나름대로 스피드는 보였지만 크게 인상을 남겨줬던 모습도 아니었었고 직전도 마찬가지였죠. 2주 만에 짧은 출전이다 보니까 훈련 패턴도 강하지 않습니다. 스피드감도 월등히 지금 나설 수 있는 구도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력감 자체도 월등히 추입을 가질 수 있는 특징 자체가 없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착승권 이상의 성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평가합니다. 네, 아직은 6등급 무대에서 악벽을 존재하는 악벽이 남아있는 마필들이 대다수인데요. 기대는 악벽도 모래를 싫어하는 그런 악습이 있는 마필들이 대다수예요. 자, 그런 가운데 앞선을 정확히 낼 수 있는 말이 안쪽에 1번 동작, 2번 정문제키인데 아무래도 1번과 2번의 말은 전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7번 파레시아가 이제는 발주 이탈 능력도 상당히 향상이 된 가운데 직전 경주 경합 선두 레이스를 너끈히 이겨내고 첫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입니다. 앞선에서 가장 유리하게 전개를 펼쳐낼 수 있겠고 결정력이 보강된 7번 이 파레시아가 늘어난 거리에서도 전개 이점을 충분히 살려볼 수 있다라는 평가가 듭니다. 10번 리얼 강자 백동일 의원의 설명대로 이 기대는 악벽이 있었던 말인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중속 스피드가 좋아졌고 직전에 공백 이후 출전이었습니다만 가능성을 보였죠. 이번에 정상주기 마방 이적 후 두 번째 출전 요 10번 리얼 강자 문성 기수의
좋은 기승술 또 기대가 되네요. 4번 로드맨도 직전에는 외곽 게이트에서 자리 못 잡고 시종 중음이 외곽 돌고 무리함에도 막판 걸음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이찬호 기수 게이트 안쪽. 네,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윤곽은 드러나는 경주인데요. 자, 우선 특급 기수 기용에 또한 정상중에 돌아온 10번 리얼 강자, 그리고 앞선에서 유리하게 전개 펼칠 마필 중에서 가장 강한 전력이죠. 7번 파레시아, 2대 마필 우선 강조드리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평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5경주고요. 경주거리 1000m, 국산 5등급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최단거리 레이스 앞선의 흐름이 은근히 빠르게 진행되는 구도이고요. 최근에 능력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는 몇 대의 마필이 눈에 띄는데 달리 말하면은 강한 상대구도 빠른 흐름에 적응 못했던 말이 이번에 어떤 실전 변화까지 보여줄 수 있을지 그 복병 전력까지 소개해드린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5경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12월의 첫 번째 날 토요일입니다. 오늘부터서 이겨볼 수 있는 경주 김지영의 방송 추천 서울 5경주입니다. 자, 1000m고요. 핸디캡 경주 시작하는 스타트이기도 하죠. 이번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흐름에 굉장히 민감한 말들이 대거 출전을 해 있다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그 흐름을 오히려 스스로의 것으로 가져갈 수 있는 레이스 주도를 가지고 있는 말이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판단합니다. 그 중심에 7번 파이널 스톰 다시 한번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전 경주에는 아무래도 좀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혼자 순말이었던, 나머진 모두 안말이었던 경주 속에서 참 부끄러움 타지 않기를 바랬는데 다소 이제 안말들에게 내주는 그 약간의 그 땡땡이 기질 혹은 농땡이 기질이라고 현장에서 많이들 표현을 하죠. 그런 습성을 보여주면서 조금 밀렸었던 순위가 아쉬웠을 뿐 말 자체가 공백에서 회복세를 완연하게 보여주기 시작한 직전 걸음이라고 한다면 자, 이번 경주야말로 제대로 도전해 볼 수 있는 선두권 강공 세력으로 7번 파이널 스톱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만만치 않은 선두권 강공 세력으로 8번 팝 스트리트가 있는데요. 직전 경주 인코스 2점 살리는 선행 전개에 상당히 매력은 있었습니다만 결국 덜미를 잡혔던 것이 저는 못내 속이 상했습니다. 그때 우승을 하고 올라갔으면 지금 이 부담 중량으로 고전하지 않을 텐데 라는 아쉬움도 더불어 남아 있고요. 그래서 대안이 될 수 있는 말, 팝 스트리트가 부담 중량에 주저할 때 득달같이 치고 나올 수 있는 말은 바로 1번 두루가죠. 1번 두루가는 직전 경주에서도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었던 전력입니다. 이번에는 1번 게이트까지 차지하고 있고요. 직전 경주에 외곽 4열, 1렬응기로 늘어선 그 가장 외곽 4열에서 자기가 무리한 전개를 하면서도 입상을 차지하는 근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정도의 걸음이라고 한다면 이번 경주에도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전력이다. 평가를 내려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현등급 적응하기 시작한 복병 6번 썬더머니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오늘 하루 꼭 이기고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겠습니다. 네, 김정희 의원님의 설명 잘 들었고 꼭 이겨주시길 저 역시도 간절히 기원해 보겠습니다. 파이널 스톰이라던가 여러 대에 설명 주신 마필들의 선전 저 역시도 기원을 합니다. 근데 저는 좀 달리 생각을 해본다면 이번 경주가 자칫 잘못하면 선두권 난타전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평가를 했어요. 안쪽에 있는 2번마 대천 히어로라든가 한일드림 그리고 파이널 스톰, 팝 스트리트까지도 모두 선행을 나섰을 때 잘 뛰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안쪽 대천 히어로만큼은 어찌됐든 죽어도 선행을 나설 거라고 좀 평가를 하다 보니까 자칫하면 선두권 자체에서 굉장히 좀 경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좀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난타전이 벌어진다라면 저는 이번 경기 가장 유리해질 수 있는 마필 바로 4번마 만보천하는 반드시 좀 체킹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판단을 했는데요. 결국 또 4등급에서 5등급으로 강급이 됐습니다. 예전에 강급됐던 첫 경주에서 좋은 모습 보였던 기억이 있는데 최근 단거리 1000m에서 다시 한번 꾸준하게 흐름을 잘 따라가고 있죠. 선두권 난타전이 벌어진다라면 다시 한번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최단거리에서는 통할 수 있는 만보천하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판단을 이 마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4번 만보천하가 꾸준하게 순위권 현등급에서 경쟁력을 다시 보여줄락 말락하고 있는 상황인 것은 인정합니다만 결정력 자체가 좀 부족한 말이죠. 확실한 한타가 없는 이번 경주에서도 지금 사실 만보천하의 전개도요. 선의권 전개입니다. 3, 4선. 딱 그 위치 선두권과 간격을 두지 않는 바로 선의권 붙어가는 그 위치가 필요한데 이번 경주에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난타전이 만약에 벌어진다. 라고 한다면 4번 만보천하는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정우 의원께서 언급해 주신 말들의 선전을 기원하고 저 역시 직전 경주 당시부터 두루가의 훈련 상태가 워낙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주 여전히 좋은 상태 유지하고 있는 만큼 충분히 도전 가능한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외곽에 있는 10번 기분 위켄드란 말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 백동희 의원이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번 경주가 앞선이 경합이 좀 치열할 가능성이 있는 경주로 판단이 되고 이 기분 위켄드 같은 경우에는 앞선에 자리를 잡았을 때도 뛸 수 있는 말이지만 앞선이 경합이 이루어졌을 때 충분히 추입해서 올라올 수 있는 능력도 있는 말로 판단을 합니다. 직전 경주 승급전이긴 했지만 충분히 도전이 가능한 말로 판단을 했는데 출발 때랑 부딪히는 불운을 겪었습니다. 출발을 완전히 실패했고 또 이후에 출발 200m 정도에서 앞말의 후구와 부딪히면서 뒤로 확 밀려버리면서 한 2, 3마신 정도 손해를 또 봤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준 만큼 정상 출발 선의권에서 자리 잡고 직선에서 추입력을 발휘해 준다면 경쟁력 발휘할 수 있는 말로 판단하는데 10번 기분 위켄드 가능성 질문드려보고 싶습니다. 사실 10번 기분 위켄드라는 말은 게이트 이탈 속도보다는 초속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중속이 조금 더 좋은 유형이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은 단 한 번도 지금까지 뛰면서 출발이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직전 경주 물론 출발 때 부딪히긴 했지만 그 전에 우승할 때는 점프 출발 비슷하게 했고요. 그 전에도 좀 주춤했었던. 그렇지만 앞서서 설명해 주신 대로 후구에 부딪힐 만큼 초속 자체는 밀리지 않습니다. 외곽 게이트가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겠다 싶겠지만 이 부분은 당일 주로 흐름에 맡겨둬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판단은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번 기본 위켄드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는 당일 상태감까지 또한 주로 컨디션까지 좀 체크가 필요하다. 이 부분 강조해 주셨네요. 아무래도 최단 거리이기 때문에 앞선에서 또한 경합 외곽 레이스도 이겨낸 가능성을 보였던 말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7번 파이널 스톰이 역편성에서는 선행을 나설 수도 있겠고 8번 팝스트레이트나 안쪽에 있는 말들을 보내고 따라가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번 경주 풀어가는 핵심 포인트인 듯합니다. 10번 기본 위켄드 당일 상태감까지 보셔야 된다고 했는데 직전에는 오히려 게이트 안쪽이 독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초반 전개에 살짝 이제 내치게 갇혀가지고 모래 맞고 뒤처진 그 아쉬움이 있는데 오히려 외곽 게이트가 좀 더 조건은 낫지 않은가. 김지영 의원도 그 부분은 동의해 주셨고요. 자, 서울 5경주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는요. 자, 편성 잘 만났습니다. 전개도 매우 유리해졌죠. 직전에 출전을 만회할 수 있는 7번 파이널 스톰을 중심으로 공략해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들 하이페이스 단거리 전개 유리하게 펼칠 말 또한 결정력이 보강되고 상태감이 올라온 말로 엄선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붙어서 1경주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5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1두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직전 대비 거리 변화로 인한 약간의 변수는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꾸준하게 전력을 보이고 있는 2, 3두의 마필에게 우선적으로 관심이 갑니다. 직전에 깜짝 입상한 말도 과연 이번에 직전의 입상이 어부지리인지 자력 입상인지 판가름이 나겠죠. 자,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집중 분석 경주는 서울 6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가장 눈에 띄는 말은 8번 토암산 파워입니다. 직전에 안쪽 게이트에 이점으로 선행을 나섰습니다. 이 말은 하지만 꼭 선행만이 답이 아니다. 선입도 충분히 가능한 말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앞선에서 가장 스피드, 중속이 뛰어난 말로 판단이 됩니다. 편성을 잘 만났기 때문에 앞선에서 자리 잡고 충분히 경쟁력 발휘,
우승까지도 도전 가능한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전할 말은 7번 가오포스입니다. 최근에 성장세가 워낙 좋은 말이고 초반 스피드가 뭐 아주 뛰어난 편은 아니지만 이 정도 편성이라면 선입권에서 충분히 원하는 자리를 선점할 수 있는 정도의 스피드는 갖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선입권에 자리 잡고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판단하고 3번 백두의 정상도 도전이 가능합니다. 직전 경주 2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노렸는데 하필이면 1번 게이트에 있던 라운 제임스라는 말에게 선행을 내주고 경합성 경주를 펼치면서 완전히 무너졌는데 선입도 가능한 말입니다. 안쪽 게이트인 만큼 최적 전개 도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마지막으로 이번 라스트 잭팟이란 말도 확실히 컨디션이 좋아진 모습인 만큼 직전 경주 같은 경우는 출발을 할 때 고개를 들면서 충돌하고 출발이 안 좋았습니다. 사실 워낙 좀 굼뜬 그런 부분도 있었던 말인데 직전엔 그런 출발에 좀 안 좋은 부분, 매끄럽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음에도 확실히 초반 스피드가 예전과는 달라진 모습, 컨디션이 분명히 회복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인코스 최적 전개, 직전 같은 전개가 가능합니다. 도전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앞선에서 스피드가 한 수 앞서 있는 8번 토암산 파워를 중심으로 나머지 언급한 말들의 도전 양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성준 위원께서 보시는 시각 자체가 맞다라고 저도 평가를 하고요. 7번마 가운퍼스, 8번 토암산파워 이두가 강한 인기를 끌 테고 또한 이번 편성에서 가장 높게 평가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토암산파워가 매번 여력감 자체가 늘어나는 거리에서 좀 크지가 않았기 때문에 가운퍼스가 오히려 성장세가 가파른 이번 경주에서 좀 더 보여줄 거리가 많이 있다고 평가를 했고요. 저는 바깥쪽에 있는 마필들 중에서 6번마 아름다운 천사라는 마필 자체가 승급 이후 늘어난 거리 자체도 그리고 빠른 페이스에서 꾸준히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번 경주 상대 편성이라면 전개 구도가 잘 나오는 모습이라서 가능성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이 마필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외곽에는 11번마 대운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빠르게 성장을 적어도 5등급 이상은 빠르게 성장해줄 마필로 좀 판단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성장이 더딘 것 같아요. 그 원인 자체가 얇은 마체이다 보니까 폭발적인 힘이 좀 나오진 않는다고 좀 평가를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의 경주부터는 뭐 착순권은 부여받긴 했습니다만 체중이 불어나면서 힘이 붙고 있는 것을 분명히 입증해주고 있고 사실상 이번 경주가 선행권이 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중반이 붙일 수 있는 상대를 만난 11 대운하로서도 최근의 상태감과 이번에 준비를 하면 충분히 독병권 또는 입상권 자체로서 도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인데 11번 대운하의 평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어차피 이번 경주 백동희 위원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저도 보는 구도가 좀 비슷합니다. 8번 토암산 파워와 7번 가온포스 이 두 마리가 앞서 있는 어떤 그런 구도로 저 역시 판단하고 있고 결국 이 빈틈을 노릴 수 있는 말들 결국엔 능력이 약간 위에 있는 말들을 상대로 전개 이점을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고만고만한 이 후착 빈틈을 노릴 말들 중에서 11번 대운하는 어쨌든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 있고 그나마 최근에 잘 뛰어줬던 9월 15일 경주 굉장히 전개가 그때는 좋았습니다. 1번 게이트 이점을 활용했다라고 판단하는 만큼 게이트가 밀려 있다는 부분, 그 부분이 저는 큰 핸디캡으로 작용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마 그 이강구도 7번 가온포스와 8번 토암산 파워가 이끌어가는 이 이강구도를 부정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아마 당일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저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또 복병을 놓칠 수는 없는 상황 속에서 우선 4번 동방지주도 저는 이번 경주에는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 전력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6번 아름다운 천사 백동희 의원이 언급만 하고 패스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 말은 선입권에서 응수할 때 성적이 가장 좋을 수 있는 유형인데다가 이번 경주 뭐 선행마가 딱히 7번, 8번 제외, 이강구도 제외하고 난 다음에는 2, 3선 자리에서 유려하게 응수를 할 수 있는 대안이 6번 아름다운 천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드디어 컨디션 다시 회복을 해놓은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는 강공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판단인데 6번 아름다운 천사 어떻게 평가를 내리시나요? 예, 지금 이 순간에 자만데 좀 의외로 늘어난 거리에 좀 적응을 못하는 1000m에서의 보여줬던 모습만큼은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에는 이 말이 1300m에 대한 부담감, 거리 늘어난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의도적으로 초반에 추진을 하지 않고 선입으로 따라가는 힘을 안배한 후에 직선에서 버텨주는 그런 작전을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개도 무난했는데 좀 아쉬움을 많이 남겼습니다. 이번 경주 두 마리의 앞선에서 이끌어가는 말들
말들이 이끄는 경주라면 결국엔 이 빈틈을 노릴 수 있는 말은 6번 아름다운 천사 같은 선입권 말보다는 조금 더 중후미에서 또는 중간쯤에서 힘을 안배한 후에 추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말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6번 아름다운 천사 같은 경우는 편성을 다음에 만났을 때 좀 더 추천을 드릴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6경주 당일 전광판을 보시면은 7번 가온포스와 8번 토암산 파워가 가장 강력하게 인기몰이를 할 듯합니다. 요 편성에서 이 7번 가온포스와 8번 토암산 파워 빈틈을 파고들 수 있는 복병 전력이 어떤 말인가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겠죠. 최성준 의원은 뭐 이번 라스트 잭팟이 일단 뭐 도전 가능하다 보셨는데 일단 그 여쭤볼게요. 그날 이해동 기수가 2차례 잭팟을 터뜨렸잖아요. 당시 그 좀 어부지리성 입상이라고 보진 않으세요? 그 당시 이제 이번 라스트 잭팟 이번에 또 연투기 대치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직전 경주는 사실 약간의 어부질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게이트를 이용해서 최적의 정말 전개를 풀어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이번 경주도 2번 게이트, 직전에 3번 게이트였지만 이번에도 충분히 직전 같은 최적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그럼 그 전개상의 빈틈을 파고들 수 있는 말이 4번 동방지주라고 평가를 합니다. 자, 이 말이 발주가 매끄럽지 못한 악벽이 있었고 몰의 민감성을 갖고 있던 직전 경주를 보면은 다소간 좀 기복을 많이 보였던 말이긴 합니다만 직전 경주 보면요. 내측에서 차분하게 2선 자리 잡고 원하는 레이스를 펼치니까 큰 착차 없이 4차까지 했던 말입니다. 동거리. 자, 이번 경주 8번 토암산 파워가 이제 선행을 나서고 바로 두 번째 자리 인코스에서 유리한 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이 4번 동방지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번 라스트 잭팟을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 말이 1700m를 제외하고 제일 최근에 뛰었던 5월 27일 1300m 경주에선 사실 외곽 전개로 심소모가 컸습니다. 그런데 직전 경주 전개를 풀어내자 1300에서 경쟁력을 보여줬는데 반대로 이 4번 동방지주 같은 경우엔 7월 29일 1700m를 뛴 이후에 최근에 1300m 두 번을 뛰면서 두 번 다 더 이상의 전개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최적의 전개를 두 번 다 풀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이 정도의 모습이라는 것은 직전 정도가 저는 최선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4번 동방지준보다는 전개를 풀어냈을 때 더욱 가능성을 보여준 이번 라스트잭팟에 우선순위를 두고 싶습니다. 네, 서울 6경주는요. 아무리 뜯어봐도 일단 2대 마필에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8번 토암산 파워 그리고 7번 가온포스 일단 2대 마필 강조 드려보겠고요. 저희가 의도적으로 복병 전략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은 성과가 있겠죠. 저희가 말씀드린 복병 전략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7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혼합 4등급 8개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7경주는요. 혼합 2세마 경주입니다. 남방구 출신의 3세마까지 출전할 수 있는데 이번 경주 8두 모두 미국산 2세마입니다. 자, 4등급 경주이지만 혼합 2세마 경주이기 때문에 3등급 상금이 부여가 됩니다. 각 마방마다 상당히 관심을 갖고 열의를 갖고 출전하는 경주고요. 눈에 띄는 신마들, 기본기 출중한 신마도 상당수가 있고 또한 이미 단거리 가능성을 엿보인 말도 있는데 편성은 단촐하지만요. 이 7경주가 상당히 혼전입니다. 자, 혼전에 강하죠.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이 혼전 높은 혼합 4등급 2세마 경주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에 정말 앞서 설명한 대로 8두의 단출한 편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말들이 정말 해볼 만하다 싶어서 다들 도전을 하고 있는 전력들입니다. 그 중심에 우선 4번 화기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데뷔전 상대가 너무 강했죠. 하바나 찰리도 강했고 스피드 위너도 지난주에 정말 늑발을 한 후에도 멋진 경주 운영, 악착 같은 기수의 말머리 속에서 입상을 차지했었던 전력입니다. 자, 화기라는 말이 직전 경주에는 외곽 게이트 불리함 속에 본인이 갖고 있는 본연의 순발력을 채 활용해보지 못했죠. 하바나 찰리에게 밀린 점도 분명 있었고요. 하지만 그 데뷔전부터 이미 이 끈기, 강단, 뛰려는 투지를 모두 보여준 바 있었기 때문에 뭐 추천권까지 가져갈 수 있었던 복병 전력이었고 이미 보여준 능력치 이번에는 데뷔전보다 더 나아지는 걸음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함께 짝을 이룰 수 있는 말 비슷한 내용의 말이죠. 5번 대군의 길.
직전에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이라고 표현하진 않겠습니다. 본디 순발력도 나쁘진 않은 말이지만 추입도 되는 말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외곽이었어도 오히려 상대가 더 빨랐기 때문에 아쉬움을 남겼다라는 판단인데요. 이번 경주에도 좀 인코스로 들어와 있다라는 그 부분과 이 말도 상당히 그 선두권에서 옆에 말하고 붙었을 때 더 잘 띄워주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순위 상승 기대치 갖고 있겠고 21조에서 2도 출전했습니다. 8번 피닉스 울프 역시 무시할 수 없죠. 어쩌면 그 외산마들의 그 진용이 워낙 특출나고 튼튼하고 특히 서울 외산마들이 좀 센 전력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손해를 좀 많이 본 말들이 많아요. 그 말들이 지금 여기 와서 한풀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8번 피닉스 울프 문세영 기수로 안장을 교체하고 좀 강력한 말머리 기대해 볼 수 있는 전력이고요. 신마들이 무시할 수 있는 전력들이 분명히 아니에요. 1번 커버걸 저스티스 그다음에 뭐 3번 지젤 괴물까지 튼튼한 전력들 많이 있기 때문에 당일 상태까지는 꼭 체킹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김재영 위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언급해 주신 말들이 선전할 가능성 충분히 저 역시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워낙 빠른 편성, 강한 편성에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을 뿐 편성만 만나면 충분히 띄워줄 수 있는 말들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 역시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중에서 1번 커버걸 저스티스 같은 경우엔 주행심사 시 너무 그냥 잡고만 뛰는데도 스스로 뛰는 모습 보여준 부분 또 8번 피닉스 울프 같은 경우는 직전 뛰어난 경주력 외곽으로 좀 밀린 것이 불안 요소지만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저 역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MJ 파워 같은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이 이번 경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외곽 게이트에서 착지 분량까지 하면서 전개가 매우 꼬였던 아쉬움. 이번 경주는 초반 스피드가 뛰어난 만큼 인게이트, 안쪽 게이트에서 충분히 전개를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가장 이번 경주 흥미롭게 보고 있는 말은 언급이 없으셨기 때문에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7번 청담진입니다. 8월달 주행심사에서 외곽을 선회하면서도 결승주로에서는 거의 추진 없이 뛰어난 잠재력을 보여줬습니다. 기관지염 치료로 데뷔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휴양을 다녀와서의 훈련 모습은 역시 이세마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성장하는 이세마의 특성상 더욱 그 당시 훈련 모습보다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번 경주 잠재력 뛰어난 7번 청담진이도 데뷔 전 충분히 도전 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 7번 청담진의 가능성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주행심사 통과 시의 모습은 상대마가 하바나 찰리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걸음 처지지 않고 끝까지 몰아붙이는 강단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전력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이후에 기관지염이 있었고 휴양을 다녀왔는데 11월 10일 불과 채 한 달이 되기 전에 기간 내에 다시 한번 기관지염이 발생을 하죠. 호흡기의 이 문제 때문에 걸음에 느는 속도가 데뷔 전보다는 나아져, 주행심사 때보다는 조금 나아져 있다는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만 다른 말들보다 편성이 너무 세요. 다른 말들보다 걸음 신장력이 눈에 띈다라고 보기 좀 애매하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쉽지 않은 구도로 저희 시도 판단하고 있고요. 김정리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마필들 저희 시도 동의하는 모습들 함께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 마필은 꼭 강조하고 넘어가 보고 싶어요. 결국에는 두 분 위원도 그렇지만 저 역시도 이번 경주에서 잠재력 높지만 누가 더 강하다고 딱히 단정 짓기 어렵다는 건 다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안쪽에는 1번만 커버걸 저스티스가 전개까지 좋다는 점은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행심사 당시에 추진이 없었던 것도 있지만 거의 좀 누르다시피 마필 자체를 약간씩 제어를 하면서 보였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마필이 무조건적으로 선행을 나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서 좀 더 1번만 커버걸 저스티스 강조 드려보고 싶고요. 2번만 MJ 파워의 인게이트의 요건 그리고 4번만 화기 직전 분리했던 웨스너이스의 전개 그리고 5번 대군의 길까지 모두 두 분이 말씀해 주신 모습에 저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함께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세마 능력마들 또 신마들 상당수 몰려있는 경주죠. 일단 뛰어봤던 전력 중에서는 8번 피닉스 울프가 데뷔전에서는 4코너까지 외측 기대는 합격 때문에 제 능력을 100%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평가인데 직전 경주는 코스 이점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 주행이 안정화되면서 이제 선두권에서 전개를 풀어가며 첫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1번 커버걸 저스티스가 보여준 순발력에서는 월등히 앞서 있기에 신마 1번 커버걸 저스티스가 선행을 나설 듯한데요. 이 8번 피닉스 울프 자, 직전처럼 안쪽에서 편하게 선두권을 장악해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앞선 선두권, 선두 외곽에서 응수를 할 수 있겠고 무엇보다도 주행이 안정화된 모습 속에 연특 대치가 높은 마필로 평가를 합니다. 1번 커버걸 저스티스는
자, 출발 이후에 뭐 밀어낸 것도 아니고 그냥 아주 빠르게 스스로 이제 뛰려는 습성을 보이며 선행을 나섰고 막판에 잡고 여유를 부렸죠. 이번 1번 게이트의 단독 선행 이점을 충분히 살려볼 수가 있겠네요. 아까 김지영 의원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설명을 좀 안 해주셨어요. 3번 지절 괴물이죠. 이 말도 주행 심사 때 선두 페이스에 따라가며 2선에서 응수했고 결대로 밀어주며 1위로 여유 있게 통과한 전력인데 일단은 뭐 편하게 앞선을 장악해내서 주행 심사를 풀어간 전개가 아니기에 어느 정도 실전 방불케 하는 주행 심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좋은 능력을 보였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자 김지영 의원, 3번 지절 괴물 데뷔전에서 그 능력 보일 수 있는 가능성 어떻게 평가하세요?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사실 앞서 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미. 예, 지젤괴물이라는 말이 약간 딱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거는 실전을 방불케 하는 주행심사 내용이었다라는 부분. 하지만 그것이 이렇게 나쁘게 작용을 하진 않을 겁니다. 뭐 주행심사라고 해서 항상 이렇게 잡고 꾹 누르고 간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찍 반응도 살펴보고 연마라고의 경합도 붙여보면서 띄워줬었던 내용 자체는 크게 문제는 없다라는 판단이 듭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포화주로에서 좀 가벼웠던 주로에서의 기록이기 때문에 기록상으로의 좀 혹시 속는 것은 아닌가라는 싶고요. 훈련 시의 모습으로는 약간 그 어색한 그 걸음이 아직은 있어요. 그러니까 정갈해지지 않은 걸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데뷔전을 치르면서 좀 더 한결 주행이 안정되고 깔끔해진 말들의 선전을 우선 기원하는 것이지 3번 지젤괴물의 가능성을 얕보는 것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서울 7경주 상당히 까다로운 경주입니다. 반대로 능력마들, 신예마들 상당수 있는데 빅브라운 해자마 직전 데뷔전 강편성 구도에서도 어느 정도 충분히 가능성을 엿보였단 말이죠. 4번 화기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백종일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백종일위원이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8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현등급에서 편성에 따라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이 대거 출전한 가운데 직전에 많은 주목을 받고도 아쉬운 전력을 보였던 말, 이번에 충분히 재도전이 가능해 보이는데요. 그 마필을 중심으로 후착 도전권들의 서열이 매겨지는 레이스로 보입니다. 강축의 후착 잡기 경주로 보이는데요. 그 부분이 또 압축이 필요하겠죠. 압축의 강자 백종일위원이 준비한 방송 추천 8경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8경주는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12마리 출전 그리고 중심축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마필이 드러나 있고요. 후차권에서 반드시 노려야 될 마필은 드러나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접근을 해보고 싶었던 경주입니다. 인기도와 관계없이 이번 편성 가장 우위를 만난 마필은 바로 8번마 이스트 쾌남이 되겠죠. 주행심사도 잘 받아냈고요. 데뷔전도 흐름 잘 따라가면서 좋은 주폭을 바탕으로 입상을 거뒀던 마필이에요. 직전의 경주의 입상이 실패 자체는 레이스 흐름이 좀 빠르게 진행됐던 부분도 있지만 마필 자체가 데뷔전 당시에는 선두권과 약간의 격차가 있다 보니까 모래를 크게 맞지는 않았었는데 직전의 경주에서는 코너에서 모래를 좀 맞다 보니까 약간씩 반응 자체가 좋지를 못했어요. 힘은 남아 도는데 타이밍을 좀 잡아갈 수가 없었죠. 늘어난 1300이 났습니다. 레이스 흐름을 끌어줄 수 있는 강한 전력들도 피했기 때문에 8번 이스트 캐남은 첫 우승 찬스를 절대 놓칠 이유가 없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후차권 도전권 세력들 중에선 안쪽에는 1번마 어울더울, 7번마 지안이가 또 외곽에 있는 9번마 굿센스가 우선 눈에 띄죠. 7번마 지안이가 같은 경우에는 데뷔전 당시에도 좀 더 기대치를 가지고 소개를 드렸었는데 아쉽게도 올드 칠스에게 덜미를 잡히면서 3위권을 좀 만족해 됐던 전력이죠. 이후의 경주들은 능력이 안 됐다라기보다 상대의 빠른 페이스에 좀 말려들면서 운영을 못했다라면 이번 편성은 빠른 페이스의 마필을 모두 피해냈기 때문에 상태 좋아지고 있는 7번 지안이가의 기본 능력 충분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요.
안쪽에 있는 1번 어울더울은 전형적인 추위권의 마필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전도 게이트 이탈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어차피 추입의 타이밍을 가져가기 위해서 추진 없이 코너 이후에선 나와서 한번 몰아봤는데 반응이 좋죠. 최적의 전개 좀 더 한 템포 빠르게 올려 붙인다면 이번 편성 안 될 이유 전혀 없고요. 바깥쪽에 있는 군마 굿센스 역시도 직전 1300m 코너에서 모래를 맞고 운영이 좀 실패를 맛봤습니다만 스피드감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역시 이번 경주 상대적인 관점과 훈련시 성과를 바탕으로 판단해 본다면 이번 편성에서 가치 있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8번 이스트 캐남을 중심으로 압축을 드릴 거고요. 1번 어울돌, 7번 지안이가 9번 굿센스 역시 3마리 다 가져갈 수 없겠죠. 불안한 인기 마필 과감하게 정리해 드리면서 최선의 승리 약속드릴 오늘의 8경주입니다. 네, 압축의 강자 백등일 위원이 이번 주도 압축으로 적중해 주시리라고 믿겠습니다. 8번 이스트캐남 저 역시도 뭐 강력하게 응원과 지지를 보내야 하는 말이고요. 문제는 이제 후차권들이 될 것 같고 뭐 어느 정도 대충의 그 구도 자체는 저 역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말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12번 온리고라는 전력입니다. 지금 시점이 사실은 2세 마들 선전하는 시점인 건 분명히 맞아요. 하지만 온리고라는 말도 선입권 전력으로서 부담 중량에 다소 민감한 모습 속에 지금까지는 부담 중량이 높아져서 주춤주춤 거리고 있었다는 부분. 이번엔 자신이 부담 중량을 낮출 수 있는 데다가 흐름을 만나는 편성을 선택을 해서 제대로 딱 나왔다라는 판단인데요. 54kg으로 낮아져 있는 부담 중량의 온리고의 선입력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 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평가합니다. 온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등급에서 5등급을 이제 왔다 갔다 했었죠. 올해 1월 달에 다시 강급이 됐다가 다시 재진입을 했는데 최근의 모습은 흐름을 나름대로 따라가긴 합니다만 여력감 자체는 분명히 크지 않아요. 뭐 직전 1700 이후에 주기가 늘어지면서 또 파인기도 발견이 되고 있고 이번 경기를 준비하는 훈련에서의 모습 자체도 여력감 자체나 매력 있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불리한 외선에서의 전개로 입상을 기대하기는 한 번쯤은 좀 더 검증이 필요한 세력으로 판단합니다. 네, 두 분 위원님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백동일 위원께서 언급해 주신 8번 이스트 캐남부터 7번 지안이가 여기에 1번 어울돌 모두 다 이번 경주만큼 이견을 가질 수 없는 말로 판단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복병으로 보고 있는 말은 10번 위즈레이니어입니다. 이 말 같은 경우는 우전 제차 탈락, 뭐 큰 병력은 아니었는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좀 공백이 주기가 길어졌습니다. 휴양 다녀와가지고 10월 중순부터 훈련을 재개했는데 제가 판단할 땐 분명히 훈련 컨디션 나쁘지 않다라는 판단이고 무엇보다도 이번 경주 자체가 7번 지안이가를 제외하면 뭐 8번 이스트 캐남 정도 나머지는 초반 스피드가 그렇게 좋은 말들이 없습니다. 10번 위즈레이니어가 앞선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해서 버텨낼 수 있는 깜짝 복병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편성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10번 위즈레이니어의 가능성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현재까지는 위즈 레니어는 좀 고민하고 있어요. 마방 자체에서도 원래 도입 당시부터 좀 기대치를 걸었던 마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뭐 제차 탈락 이후에 이제 2개월 정지를 먹은 다음에 좀 부정의 여파도 있었지만 재검 때 모습은 조금 아쉬웠는데 훈련 때는 기존의 모습보다 좀 힘이 붙는 모습은 저희 도 감지를 했기 때문에 무엇보다 위즈 레니어 같은 경우에는 당일 주로의 상태와 마필의 상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당일 복병의 가치, 마필의 상태 꼼꼼하게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8경주는요. 그야말로 광축의 후착잡기 레이스가 되겠는데 그렇다면은 아무리 뜯어봐도 이제 단점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편성상. 이 8번 이스트 캐남은 인정을 해야만 되는 마필로 평가가 되는데요. 도전권, 선택의 기로에서 과연 어떤 말을 강하게 우리가 노림수를 가져야 되는지가 이 8경주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뭐 백동일 의원이 잘 설명해 주신 대로 1번 어울더울, 7번 지안이가 이두의 마필 그 도전 리스트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 가능성이 있는데 자 그래도 한 번쯤 보여준 전력이 있었던 말이 있죠. 능력을 보여줬던 말 바로 5번 동방의 기억입니다. 작년 11월 달에 동거리를 입상을 했던 전력이에요. 1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직전에 복귀 전 아무래도 뭐 제 컨디션 100% 아닌 상황에서 복귀전을 치렀고 이번에 정상주기 들어왔는데 병합치에 상당히 경쾌한 걸음까지 더해져서 자 이번에 좀 기대치를 가져봐야 되는 게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는데 백동일 의원 5번 동방의 기억 어떻게 평가하세요? 동방의 기억은 아직까지 좋은 기억이 잘 아직 안 납니다. 예전에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복귀전에서 좋은 능력을 보인 이후부터는 산토기가 계속 심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이제 12월 달에 취소가 되고 난 이후에도 직전 경주 휴양이 너무 길었던 여파였을까요? 여력감 자체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뭐 51조는 뭐
마방의 훈련 패턴답게 강한 훈련보다는 컨디션 위주로 해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아직까지 완성도 자체가 전혀 느껴지지 않은 이번의 경주까지는 한 번쯤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판단합니다. 네, 백종일 위원의 방송 추천 8경주는요. 그야말로 부정할 수 없는 능력 우위 마필이 한도 있죠. 8번 이스트 쾌남을 중심으로 도전권 압축해드린다고 합니다. 당일 백동일 위원과 함께 하신다라면은 압축된 환수 최강의 모습으로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서울 8경주 백동일 위원의 방송 추천 8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최성진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주 적중력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성진 위원이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9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혼합 3등급 8대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단촐한 편성이지만 은근히 도전 가능한 마필들이 상당수가 있고요. 과연 어떤 마필들의 동반 입상으로 결론이 날지 전개 이점과 상태감이 좋아진 말 여러 가지 측면 모두 고려해서 지금부터 최성진 위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9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직전 경주보다 더더욱 유리해진 편성을 만난 말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 가장 중심마로 강조드릴 수 있는 말 바로 1번 아멘다입니다. 직전 경주 저는 썩 유리한 편성 아니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초반 스피드도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앞선 인코스 최적 자리까지 선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분명히 추입 위주로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직전 경주는 선입 전개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말이 선입 전개보다는 추입 전개를 했을 때 더욱 파괴력 있는 모습을 그동안 보여준 모습을 감안하면 이번 경주 앞선이 싸울 가능성이 높은 편성을 다시 만났기 때문에 이번 경주야말로 더욱 직전보다 좋은 경주력 발휘가 가능한 최상의 편성을 만났다라고 판단하고 중심마로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말은 7번 가온킨입니다. 이 말은 엉클모 자마입니다. 역시나 그답게 스피드가 매우 뛰어난 모습 보여주고 있고 데뷔 이후에 다만 이제 모두 안쪽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섰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경주 선행은 사실 불투명하지만 어쨌든 이 말의 잠재력 자체, 스피드에 대한 잠재력 자체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강하게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3번 오섬스마트도 도전이 가능한 말로 판단합니다. 직전 경주 이후에 마방을 이적했습니다. 하지만 훈련 모습상 최근에 분명히 컨디션 올라온 부분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선행이든 선입이든 충분히 극복을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강하게 앞선에서 도전할 말로 판단하고 있고 5번 초코캔디도 도전이 가능한데 이 말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가원킴보다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린 이세마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선행을 나설 경우에 충분히 깜짝 버틸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저 역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편성을 만나서 차분한 전개 후에 직선에서 본래의 추입력, 강점인 추입력을 발휘할 수 있는 1번 아멘다를 중심으로 나머지 앞선 선입권에서 버텨줄 말들의 도전 양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최성진 위원님의 의견 잘 들었고 저 역시도 아멘다의 기대치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직전에 정말 게이트에 따른 솔직히 선행 가도 되는데 선행 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따라갔던 그 모습 인상이 선하네요. 말씀해 주셨는데 여타의 마필들도 충분히 기대를 걸어야 하고 그 안에서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도 동의를 합니다만 좋아지고 있는 이 마필에 대해서는 한번 함께 평가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2번마 우먼볼트입니다. 스피드감 자체는 여유가 좋은 모습으로 선행도 되지만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을 하죠. 직접 7월달에 우승 이후에 직전은 1400m 승급전이었어요. 선두권에 가담한 것도 좀 기특하다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후에 관골류 질병 때문에 주기가 늘어졌지만 상태는 빠르게 회복이 됩니다. 훈련 강도도 평소보다 많이 올라와 있고 상태도 많이 올라있는 우먼볼트는 이번 경기 최적의 전개라면 분명히 변수가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려볼 수 있을 텐데요. 이번 우먼볼트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예, 이번 편성이 8마리밖에 안 되는 단촐한 편성인데 사실 정말 힘들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말은 거의 없는 정말 모두 다 능력 발휘를 해낼 수 있는 좀 능력이 있는 말들의 편성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우먼볼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번 경주 저는 중심마로 판단하고 있는 1번 아멘다가 앞선을 보내주고 직선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싶은 그런 전개를 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이번 우먼볼트도 뭐 언급하셨듯이 선입 전개도 된다고 언급은 해주셨지만, 제가 판단할 때 선취입 전개로는 1번 아멘다가 그래도 더 우선순위에 있지 않나라는 판단이고, 앞선에서 또 버텨줄 수 있는 말들과의 경쟁력은 또 이번 우먼볼트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라는 판단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좀 지켜볼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 우선 추천해주신 마번 내에서의 선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성진 의원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는 경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멘다 따라가면서 경쟁을 보여줄 수 있는 전력으로 세워놓고 선행말들 딱 추천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런 구도가 되려면은 선행말들이 난타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8번 비기어를 추천을 해주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말 경주예요. 비기어가 승급 이후에 만났던 첫 번째 상대가 가온 챔프였고요. 그 다음은 MJC 트로피 경주였고요. 직전 경주는 주링어 무사 난타전이 일어났었던 경주였네요. 이번에 안말 안전 경주에 다시 한번 1300m 출전이라고 한다면 이 말 추입할 겁니다. 충분히 경쟁이 있다고 보는데 8번 비기어 어떻게 판단하세요? 개인적으로 스피드가 아주 좋은 말로 판단하고 역시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두 다 가능성이 있는 말들의 편성이고, 이 비기어 같은 경우도 이제는 선행을 고집을 하지 않지만 어쨌든 선취입에서 따라갔을 때 이 파괴력은 아멘다가 한 수 위에 있다. 특별경주 9월 8일의 경주에서도 그 부분이 좀 드러났던 경주였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8번 비기어의 뭐 가능성까지는 부정하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이번 경주는 아멘다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싶습니다. 네, 단순한 편성에 어느 정도 입상 유력마의 윤곽은 드러나 있는 구도인데, 이런 경주는요 한마디로 이제 그 전개 예측을 하면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아까 김재영 의원이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요. 1번 아멘다를 중심으로 한다라면은 이제 앞선의 마필들에서 어떤 말이 버텨내느냐, 선행마 중에서 어떤 말이 지구력이 좋은가, 그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하나의 어떤 설계를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1번 아멘다의 뭐 선행은 7번 가온키니아를 뜻하고 8번 비기어도 이번에 어차피 뭐 앞선을 장악하지 못할 테니까 뭐 따라가는 전략 혹은 추입으로 질주력상의 변경 이번에 시도해 보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가능한 듯합니다. 여쭤볼 말들은 뭐 다 여쭤보셨는데 한두 딱 남았네요. 4번 리어드아입니다. 자, 이 말도 충분히 중거리까지 가능성을 엿보였던 말이고, 오랜 시황 공백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자 강한 상대 구도 속에 흐름도 빨랐고 연속된 착승권에 아쉬움은 남겼습니다만 점차 입상 시의 컨디션은 회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번 경주 단천원 편성의 자리 잡기도 상당히 수월해진 가운데 요 4번 리워드 하이의 재기 가능성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리어드 하이 같은 경우도 이번 경주에서 이 빠른 말들을 좀 빠른 말들과 앞선에서 전개하기는 쉽지 않고 추입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뭐 어쨌든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 조금씩은 좋아진다고 해도 제가 판단할 때 훈련 모습상 확연한 변화는 아직 없기 때문에 좀 더 변화가 온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 될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구경주는요. 자, 그야말로 단거리에서 압도적인 결정력을 소유한 발이죠. 하이페이스도 너끈히 극복해냅니다. 1번 아멘다를 중심으로 공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들 은근히 다수의 도전 가능한 마필들이 혼재해 있습니다. 당일 컨디션과 펼쳐지는 전개 예측 또한 주로 컨디션까지 모두 종합해서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구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10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7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중장거리 1700m 10경주 후반부 승리의 방점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동거리 검증 받은 전력도 있죠. 헌데 직전 경주 너무나도 아쉽게 이 착승권에 머물렀던 말, 이번에 충분히 재도전이 가능해 보입니다. 바로 그 말은 3번 스트롱맨입니다. 직전에 1700m 천여 출전해가지고 선행은 나섰습니다만 막판에 한 발 부족 좀 아쉬운 착승권 4착에 머물렀던 말인데 큰 착자가 없었죠.
2위마 1마 신차. 직전 당시 이제 썩 발주가 매끄러지 못한 가운데서도 발근의 순간 스피드로 앞선을 장악했고 막판에 결승선 전방 한 80m 지점부터 걸음이 무너진 아쉬움이 있었죠. 이번에 48조 스타일답게 수영 훈련 동반 지구력 보강에도 만전을 기했고요. 다시 한번 코스 안쪽 배정받았고 3번 스트롱맨이 수월하게 선두권을 장악해낼 수 있는 유리한 구도 속에 1700m 두 번째 도전에서는 직전의 아쉬움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3번 스트롱맨을 중심권으로 강조를 드리겠고요. 자, 외곽 12번 클린업 시크릿이 올 여름에 좀 열사병이 있어서 컨디션이 상당히 난조였는데 찬바람 불면서 조금씩 회복세의 전력을 보이고 있고요. 직전 경주는요. 다소 악재가 있었죠. 차분하게 따라가다가 외선에서 3선 외곽 따라가다가 3, 4코너 지점에서 당시 관악함성이라는 말에 외측 기대 시에 방해를 당했습니다. 주춤거렸죠. 자, 다시 재차 추진을 가하며 올려붙였습니다만 늦었어요. 그런 악재를 떨쳐내고 이번에도 최외곽 게이트 흐름은 앞선에 은근히 빠른 듯 진행은 되겠습니다만 초반 자리 잡기 외에도요. 상당히 수월해진 구도 속에 선입권 외선에서 끈끈하게 전력을 보일 자 12번 클린업 시크릿이 되겠고요. 11번 키마가 자 7조로 이적 이후에 최근에 꾸준하게 전력 회복세를 보이던 직전에 입상 성공을 했죠. 직전 당시 중위권 인코스에서 최적의 힘 안배를 했고 막판에 직선 외곽 빼서 압도적인 결정력으로 동거리 입상한 전력입니다. 이번에도 앞선의 흐름 차분하게 힘 안배로 따라가다 막판에 한 발 다시 한번 몰았을 요 11번 키마가 되겠고요. 자, 여기에 7번 스트롱 러너가 최근에 1700m 연전 연투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승급전에 2.5km 감량의 혜택. 자, 직전에 출발 후 추돌 외곽 불리함을 극복을 해낸 전력입니다. 결정력이 상당히 좋고 동거리 상당히 능력 검증받은 요 7번 스트롱 러너까지 추천을 드려봅니다. 네, 결국 민병철의 방송 추천 10경주는요. 직전 1700m 첫 도전 석패의 아쉬움 이번에 완벽한 준비를 통해 정계 이점까지 살려볼 3번 스트롱맨을 중심으로 이 말씀드린 3대 도전 세력에서 자, 이번 경주 정말 경주 여건 유리하고 의지 강한 마필로 엄선해서 압축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 역시 그 안에서 좋은 마필들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또 동의한 모습은 있습니다만 이 마필은 왜 언급을 안 하시는 상태 좀 궁금을 해서 꼭 질문을 드려보고 싶네요. 상당히 좀 전개에 민감한 모습이지만 선입권 능력 꾸준함을 가지고 있는 전력이 바로 구마 대천 에이스로 판단을 합니다. 대천 에이스는 단거리 자체에서 강한 스피드를 바탕으로 뛰었다라면 이제 전개를 못 풀어서 장거리 도전을 해서 예전에 누네스 기수가 상대의 압박을 받고도 견뎌냈던 기억이 있죠. 최근에는 전개를 수월하게 좀 못 풀었다는 판단인데 이번 구도를 유심히 보시면 말씀해주신 3번 스트롱맨 그리고 4번 승자의 미소 2두만 빠르고요. 나머지 중간거리 다 선취입에서 중속이 빠르진 않습니다. 구마 대천 에이스도 모처럼 선입권에서 최적의 손해보지 않는 전개를 펼치면서 올려붙일 준비가 좀 돼 있다는 판단인데 구마 대천 에이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미 8월 달에 동거리 선두권에서 경합 레이스를 펼치면서도 입상을 했던 전력인데 이후에는 계속해서 인기 대비 졸전 직전에도 좀 사연이 있었어요. 출발 시 뒷다리가 미끄러지면서 살짝 늑발을 한 가운데 초반 전기가 쳐져버렸죠. 자, 그렇습니다. 말씀 잘 해주셨는데 9번 대천 에이스는 전개에 매우 민감합니다. 만약 하나 이번에 코스 안쪽에 편하게 선두권을 장악해낼 수 있거나 혹은 선행을 나서지 않더라도 내선에서 좀 차분하게 자리 잡고 펼쳐낼 수 있는 전개 조건이라면은 노림수를 둘 수가 있겠는데 게이트 외곽에다가 안쪽에 3번 스트롱맨과 4번 승자의 미소 등의 앞선 빠른 말이 있습니다. 외선에서 가담을 하고 자리 잡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좀 힘 소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1%의 어떤 그 부담감 때문이라도 이번 경주에서 100% 능력을 끌어내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 외에 결정력 좋은 말도 있기 때문에요. 차후에 요 9번 대천 에이스는 안쪽 게이트 배정에 좀 앞선을 수월하게 장악해낼 수 있는 편성에서 노림수를 둬야 하는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번 스트롱맨을 중심에 잡고 나오신 점에 대해서는 저 역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인데요. 클린업 시크릿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참 신기하죠? 이 말은 참 게이트 운도 너무 없어서 지금 벌써 3번째 최외곽 게이트를 받고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부담 중량에도 예민합니다. 이거 클린업 시크릿에 대해서 무엇을 그렇게 기대를 하고 계시는지 먼저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네, 직전에 그 일단 악재가 있었잖아요. 그 코너에서 타마필이 외측을 기댈 때 방해당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거기서 그 추진력이 다소간 좀 떨어지지 않았는가 주춤거렸고. 자, 이번엔 항상 게이트가 최외곽입니다.
말씀해주신 부담 중량 측면은 레이팅이 49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부담 중량은 이겨내야 된다는 평가예요. 자, 웬만하면은 요 56.5에서 입상을 하고 승급해서 낮아진 부담 중량으로 3등급에서 임하는 게 좋지 않을까. 또한 가장 크게 이번 경주에서 노림수를 둔다라는 것은 직전에 그 진로 방해당하는 악재를 당하고도 어느 정도 막판까지 걸음을 보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주행이 매끄럽게 순조롭게 이어간다라면은 충분히 노림수를 둬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시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민병철 의원을 상당히 존경하는데 클린업 시크릿만은 용서가 안 돼요 지금. 저는 솔직히 모든 뭐 여기 오늘 뭐 워크숍에 갔다 왔더니 황순도 기수협회장이 모든 기수는 항상 열심히 탄다. 거기엔 동의합니다. 다만 모든 기수가 말을 잘 타진 않습니다. 입마호흡이 안 좋은 기수임에도 계속해서 이 말을 태우고 있다는 것 자체도 저는 마음에 들지 않고요. 우리 많이 속상했었잖아요 그동안. 왜 자꾸 클린업 시크릿이 여기서 그만큼 경쟁력이 있을까요 정말로? 이번에야말로? 그 해당 기수가 총 이번 5번째 타잖아요. 과연 이마필의 입상 그 실패 원인에 대해서 스스로도 곰곰이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해당 기수에 대해서 이제 호감을 갖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12번 클린업 시크릿의 능력을 100% 끌어낼 수 있는 좋은 기승술로 팬들에게 보답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좀 들어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세 분 위원님들의 열띤 토론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는 민병철 MC께서 언급해 주신 말들, 특히 3번 스트롱맨 저 역시 동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앞선에서 한번 좀 기습을 노려볼 수 있는 말로 판단하는 말이 4번 승자의 미소입니다. 이 말 같은 경우는 7월 달과 8월 달에 클린업 시크릿 민병철 MC께서 지금 강조를 해주신 그 말과 함께 뜨면서 큰 착차 없이 같은 좀 경주에서 비슷한 성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클린업 시크릿이 그때마다 약간의 더 나은 성적을 기록하긴 했지만 그 7월 달과 8월 달 당시에는 클린업 시크릿이 안쪽 게이트를 받아서 정말 최적의 전개를 펼쳤을 때고 하지만 이번 경주는 클린업 시크릿이 오히려 외곽으로 밀렸고 승자의 미소가 안쪽으로 들어왔고 직전 승자의 미소는 직전 경주는 너무 심한 외곽 전개를 했다는 부분. 이번 경주는 충분히 앞선에서 3번 스트롱맨 아니면 선행까지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4번 승자의 미소의 앞선 버티기 가능성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1700m 도전에 나서고 있는데 항상 결정력이 부족한 아쉬움을 보였습니다. 만약에 안쪽에 3번 스트롱맨이 포진해 있지 않았다라면은 뭐 4번 승자의 미소가 이제 편하게 선행을 나서서 뭐 당일 가변 주로 컨디션까지 받쳐준다라면 노림수를 둘 수 있었겠지만 안쪽에 강한 전력의 선행마 또한 이번 경주 충분히 입상 도전이 가능한 3번 이 스트롱맨이 떡하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전개를 풀어낼 수가 없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좀 더 결정력이 보강되어야 하지 않은가. 4번 승자의 미소는 뭐 차후에 노림수를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민병철의 방송 추천 10경주는요. 전개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겠고요. 상태감도 매우 좋죠. 3번 이 스트롱맨을 중심으로 자 도전 세력 중에서 그래도 적정거리 출전에 상태감 우수하고 의지 강한 마필 3박자가 고르맞는 마필로 엄선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700m 국산 3등급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10경주에 이어서 다시금 1700m 레이스입니다. 역시 동거리에 대해서 적응 능력을 충분히 배양한 마필들이 상당수가 눈에 띄는 가운데 직전 대비 거리 변화로 인한 변수도 충분히 작용을 합니다. 과연 직전 대비 늘어난 거리에서 어떤 말이 좀 더 좋은 능력을 보일지 또한 현 거리 1700m 검증받은 전력 중에서는 어떤 말이 이번에 다시금 입상할 수 있을지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집중 분석 경주 11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정말 눈에 띄는 말이 한 마리 출전합니다. 이번 88 빅토리 안쪽 게이트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말입니다. 직전 경주도 지금 함께 출전하고 있는 4번 심플라이프와 함께 출전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심플라이프가 상대적으로 더 안쪽 게이트였고 결국 선행을 내주고 직선에서는 분명히 더 좋은 추임력을 보여줬지만 아쉽게 잡지를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번 경주는 반대입니다. 결국엔 이번 88 빅토리가 선행 나설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선에서 가장 경쟁력 높은 말로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말은 6번 머치먼입니다. 5월달 1700m에서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고
하지만 이후에 단거리 경주 2번을 치를 때 모두 출발부터 전개까지 완전히 경주가 꼬여버렸습니다. 이 말이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 직전에는 비록 단거리 경주에선 전개가 꼬였지만 1700m에서 보여줬던 모습, 선입 후에 뒷심발이를 해낼 수 있는 말로 판단이 됩니다. 늘어난 거리 문제 없는 말이기 때문에 혈통적인 거리 적성 문제 없기 때문에 이번 경주 2번 88 빅토리 보내놓고 직선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1번 스테파노도 마찬가지의 말로 판단합니다. 1700에서는 분명히 강한 모습을 보여준 말입니다. 4월 달에는 충돌을 한 다음에 출발해서 완전히 막히면서 너무 뒤에서 전개를 했던 부분이 패착이었다고 판단을 하고 5월 달에는 정상 출발 안쪽 게이트 최적 전개를 펼쳤을 때 분명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미 직전 경주도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운 모습을 남겼지만 이번 경주 다시 1700m 1번 게이트 최적 전개 5월 달 같은 그런 전개 가능합니다. 분명히 이번 경주 선전할 수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병은 5번 스페셜 로드힐입니다. 10월달 1700m 경주에서 분명히 좋은 모습 보였고 입상과 거의 다름없는 경주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직전 경주는 추입이 통하지 않는 편성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판단이고 이번 경주 앞선이 경합해줄 가능성이 꽤 높은 편성으로 판단하는 만큼 스페셜 로드힐이 복병으로서 편성을 만난 만큼 도전 가능한 말로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선행 후에 직전 경주 설옥전을 펼칠 수 있는 이번 88 빅토리를 중심으로 직선에서 일격을 가할 수 있는 말들의 도전 양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최성진 의원님의 의견 잘 들었는데 상당히 좀 어떻게 본다면 보는 시각 자체가 상당히 다르고 전개 자체를 좀 파격적으로 푸신 것 같아요. 뭐 88 빅토리 하나 빼고는 나머지는 다 함께 호흡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88 빅토리를 선행으로 판단하시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상당히 좀 의아한 부분이 많아요. 88 빅토리가 굳이 이번 경주에서 게이트가 좋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선행을 나설 수 있다는 장담할 수 있을까요? 3번 커플루이트 수입도 있고 심플라이프도 쉽게 보내주지 않을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저는 뭐 8번은 럭키루키가 승급전이지만 가능성 충분히 있는 주파고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컴플루이트 수입도 거리 첫 도전이라도 가지고 있는 순발력에서는 가장 빠르게 들어갈 수 있겠죠. 역시 이번 경기에서 가치 있게 평가를 합니다. 4번만 심플라이프 여쭤볼게요. 직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편성 자체에서 노릴 수 있는 마필로 판단을 했는데 한 가지 고민을 했던 게 당일 체중이 20kg가 불어났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이것이 이 마필에도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라는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수월하게 선행을 나서서 막판까지 여유가 있었죠. 심플라이프는 단거리부터도 단순 선행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선행을 갔을 때도 잘 뛰었지만 선행권 2선에서 3선에서 가볍게 운영을 했을 때도 잘 뛰었던 마필이에요. 직전에 경주도 이만큼 띄워줬더라면 선행을 가던 레이스를 맞춰 뛰던 이번 경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마필로 판단하는데 4번 심플라이프 배제하신 이유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예, 우선 저는 직전 경주의 모습을 봤을 때 88 빅토리에게 좀 더 손을 들어줄 수 있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심플라이프 같은 경우가 물론 선행 일변도의 말은 아니라는 것은 저 역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경주가 직전 경주 선행 나서서 경합 없이 편하게 버틸 수 있는 그런 구도랑은 완전히 좀 다른 양상의 편성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결국에 앞선에서 버틸 수 있는 버티기에는 굉장히 좀 난해한 그런 경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4번 심플라이프가 9월 1일 경주에서도 정말 최적 전개로 3착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가 아마 그런 양상의 경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4번 심플라이프보다는 이번 88 빅토리 백동희 의원도 언급하셨습니다. 꼭 선행이 아니더라도 이번 88 빅토리도 모래를 맞으면서 안쪽에서 7월 달에 따라가면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전개가 더 유리한 이번 88 빅토리에 이번에는 더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88 빅토리를 말씀하신 건 선행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고 심플라이프가 7월 그때 당시 3일 한 이유는 1700 첫 도전이었어요. 그렇게 무리해서 운영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이번 경기 반대로 88 빅토리가 선행을 가지 않고 심플라이프가 무조건적인 선행을 나선다라면 그리고 88 빅토리가 따라간 전개를 펼친다라면 직전과 동일한 상황이 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는 거 아닌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88 빅토리가 4번 심플라이프에 비해서 초반 스피드가 그렇게 떨어지는 말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선행이든 아니면 최적 선입이든 좀 더 우선권이 88 빅토리에게 있다는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더 질문하실 것 없습니까? 네. 예, 너무 치열했어가지고 제가 끼어들 틈이 참 난해했는데요. 자, 우선 뭐 이번 88 빅토리는 인정하겠습니다. 선행이든 선임이든 4번 심플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번 88 빅토리아테는 밀릴지는 몰라도 최성진 위원의 의견에 따르면 밀릴지는 몰라도 기본적으로 선의권에서 응수했을 때의 성적이 상당히 좋은데다가 이미 추입으로서의 가능성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직전 경주 19kg 체중이 빠졌었던 거였어요. 이거 뭐 체킹이 잘못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착각일 수 있으니까요. 어쨌거나 그 정도의 그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잘 적응했던 심플 라이프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던 백동일 위원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요.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말 3번 컴플리트 스윕이 있어요. 이 말이 직전 경주에 의도적으로 선입을 하면서도 가능성을 보여준 바 있기 때문에 거리를 늘려서 도전하는 것 하나가 이제 위험 부담 정도로 판단이 될 뿐 기본 능력상으로는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3번 컴플리트 스윕을 배제하고 굳이 5번 스페셜 로드힐까지 넣었어야 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네, 3번 컴플리트 스윕은 이번 경주가 중장거리 경주라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크게 걸렸습니다. 목에 쪽 혈통 자체가 워낙 단거리 스피드에 치중된 혈통입니다. 이번 경주 1700m를 적응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능력은 인정하는데 이번 경주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편하게 선행을 나설 수 있는 편성이라고는 판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앞선 경합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이런 첫 중장거리 도전하는 말이 강하게 선행을 밀고 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낮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경주를 통해서 이 컴플리트 스윕이 과연 중장거리에서 가능성이 있는 말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바로미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 이 88 빅토리에 대해서는 4명의 위원들 모두 동의하는 바입니다. 직전에 외곽 전개를 하면서 막판에 전방 100m에서 약간 좀 진로가 막힌 부분도 있었어요. 내측 틀어 재차 추진했는데 전개에 1%의 아쉬움이 있었죠. 하지만 능력만입니다. 이번 88 빅토리는 인정해야 될 듯하고요. 저는 뭐 4번 심플 라이프가 굳이 뭐 선행하는 조건에서도 이 1700m 따라가는 조건에서도 가능성을 엿보였던 말이고 모래 민감성을 심각하게 노출하고 있는 말도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4번 심플 라이프가 전개 이점을 선두권에서 충분히 살려볼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여기 한두 더 있죠. 8번 럭키루키입니다. 최근에 9월 30일 경주를 제외하고는 연전연승이에요. 전개도 항상 앞선에서 이뤄내면서 하이페이스의 단거리를 너끈히 극복을 해내고 있는 전력입니다. 승급 전에 늘어난 1700 거리지만 전개도 앞선에서 이뤄내고 있고요. 부담 중량도 2kg 감량받은 상황에서 이 9번 럭키루키도 강력하게 도전 세력으로 보이는데 최성진 위원 9번 럭키루키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8번 럭키루키 같은 경우도 컴플리트 스윕이랑 좀 비슷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경주 이제 첫 700m 첫 중장거리 코너를 2번 도는 지금까지랑은 좀 흐름이 다른 경주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도 시에로 골드의 자마인데다 목에 쪽이 워낙 스프린터 혈통입니다. 형제마 중에 마이티 홍콩이란 말이 있는데 그 말도 단거리에서만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결국엔 이 말이 굉장히 단거리형 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워낙 이번 경주 앞선이 치열한 편성이기 때문에 이런 경합이 심한 경주 1700m에서 과연 극복을 해낼 수 있을지는 좀 검증이 필요한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11일 경주는요. 그야말로 능력 우위의 중심권에 마필 한두가 있죠. 2번 88 빅토리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들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2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800m 혼합 2등급 11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2등급, 상위 등급 장거리 레이스입니다. 역시 뭐 최근에 좀 강한 상대 구도 속에 좀 아쉬움을 남겼던 말들 중에 이번에 서력이 가능한 전력이 있고요. 직전에 살아난 마필이 한두가 있죠. 능력 살아난 마필. 다수의 입상 도전 세력들이 혼자한 레이스 이 12경주 지금부터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12경주는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등급 나름대로 스피드감 탄력 갖췄던 전력들 이제 서서히 회복세를 보일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갖춘 전력들이 꽤나 많이 출전을 하죠. 최근의 기복은 아쉽지만 기본적인 능력을 갖춘 전력들이 많습니다. 그 중심에서 4번마 라이언록이 가장 눈에 띄죠. 도입 당시부터 이제 트리플 라인의 형제 마필로 많은 관심을 끌었었는데 기대만큼의 걸음은 뭐 대상 경주에서의 졸전은 상당히 좀 아쉽긴 했습니다만 일반 경기 들어와서는 꾸준하게 좋은 능력을 보여왔던 전력입니다. 올해 4월 달만 하더라도 대차 우승을 거둘 만큼
1900m에서 좋은 탄력을 보였던 전력인데 이후에 관골리와 호흡기 질병 때문에 조금 고생을 했었죠. 공백전도 나쁘지 않았어요. 약간 발주 자체가 매끄럽지 못했던 것을 감안을 해도 나쁘진 않았던 모습이었는데 직전 대통령배는 워낙에 상대들이 강했기 때문에 의도적인 따라가는 모습이었고요. 4주 만에 출전이지만 상태는 많이 빠릿해졌습니다. 더군다나 라이언록이 가지고 있는 스피드라면 저는 이번 영주 맘만 먹으면 선행 가는 것도 어렵지 않고 선행 마필이 있다라면 충분히 따라가는 전쟁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편성 자체에서 강자 자체를 피한 회복세 좋은 라이언록은 가장 관심 있게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후착 도전권에서는 바깥쪽에 있는 군마 클린업보드, 7번마 티즈런 그리고 11번마 당대 걸작을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군마 클린업보드는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탄력 자체가 상당히 여유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17년 1월부터 18년 5월까지 이제 상골절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던 전력이었는데 공백전을 바로 강력한 추임력을 바탕으로 입상을 했었고요. 이후에 1700m 첫 도전 갑이었었고 직전 경주 전체적인 안정감을 충분히 보여주면서 입상을 거뒀습니다. 2등급 첫 도전 승급전을 치르고 있습니다만 기복형의 마펠들 만난 모습에다가 마펠 상태도 상당히 가벼움을 유지해주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 다시 한번 연투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7번마 티즈런 같은 경우도 재현과 열창 때문에 좀 주기가 늘어졌지만 동조의 마펠들과 연일 병합을 해주면서 몸을 확실히 풀어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타이밍 잡고 올라올 수 있는 티즈런의 추임 능력도 충분히 이번 경기 가치 있게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1번 당대 골작은 매번 말씀드리죠. 1700에서 코스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공백전도 휴양을 다녔던 이유 자체도 어디 병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마필 힘 한 배 차원이었었고요. 공백전에서 초반에 충돌 피해 때문에 고생을 했지만 직전 선행이 아닌 선두권 외선에서 압박하는 조건에서도 응수를 해줬던 만큼 11번 당대 걸작의 회복세까지는 가치 있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에선 빠른 회복세를 필두로 편성 잘 만난 4번 라이언록을 필두로 상대 마필들 좀 더 높게 평가하는 오늘의 경주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번 라이언록에 대한 기대치 저도 함께 응원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저는 9번 클린업 보드의 낮아진 부담 중량에 우선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승급전입니다만 이 말은 오히려 늘어난 거리를 선택했던 이유가 느린 흐름, 조금 느려진 흐름, 그리고 장거리에 대한 자신감 그 두 가지 부분이었어요. 부담 중량이 높음에도 도전했었던 장거리에서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결국 덜미를 다 잡혔던 것 57이라는 부담 중량 끝내 원더풀 잭팟을 잡아내지 못했던 부분은 아쉽습니다만 승급전에서 충분히 자기의 경쟁력 과시해낼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 내립니다. 4번 라이언록 대통령배는 그렇다 치지만 일반 경기에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전력임을 인정하겠고요. 이 말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8번 호위무사는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복병으로서의 가치, 추입으로 올라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치라는 부분 8번 호위무사였고요. 낮아진 부담 중량도 역시 있고요. 이번 태양의 후예는 여쭤봐야죠. 11번 당대 걸작을 추천해 주시는 걸로 봐서 선두권이 그렇게 무너질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함께 보고 계시는 거 분명히 보여요. 외곽으로 밀려있는 11번 당대 걸작보다는 선행이면 선행, 추입도 가능한 이번 태양의 후예가 인코스 이점을 살려줄 수 있는 전개 이점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이번 태양의 후예 어떻게 보셨어요? 다르죠. 생각하는 바나 전개 보는 관점이 전혀 다릅니다. 이번 태양의 후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선두권에 나설 수 있는 스피드를 갖추고 있다는 건 동의를 해요. 올해 3월 달에 입상 이후에는 흐름 자체에서 전개를 좀 편하게 풀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는 있지만 4번만 라이언록 자체가 태양의 후예를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거라 판단을 합니다. 여유감이 크지 않고 최적의 전개를 펼쳐야 하는 태양의 후예로선 안쪽에 있는 황금 비율부터 여러 도의 마필의 압박을 쉽게 견뎌내기에는 직전 경주 이후에도 아직까지 빠릿한 모습은 확실히 보지를 못하고 있어서 전개는 좋아질 수는 있지만 끝까지 버틸 만큼의 여력감은 아직은 부족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짧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라이언록이 선행을 간다고 보고 계시는 겁니까? 선행도 물론 갈 수 있고요. 게이트 요건에 따라서는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하다 평가를 하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태양의 후예가 사실 지난 6월달 경주에서 좋은 인견이라는 말에게 굉장히 크게 방해를 받았고 그 이후에 약간 컨디션 난조가 들어갔었던 건 사실입니다만 다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한 건 분명하거든요. 라이언록은 그야말로 선행이면 선행, 선입이면 선입. 아마 제 생각에는 선입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인코스에서 선행이 비어있는 그 자리 이번 태양의 후예가 차지할 가능성 높지 않습니까? 다르죠.
직전에 태양의 후예를 6월달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상대는 번개 파이터와 빅트리오 그 이후의 마필들은요 현 등급에서 현저하게 경쟁력이 떨어지는 마필들이에요. 그 마필드에서 3위를 한 건 인정을 합니다만 그 이후의 상대들 팀에서는 경쟁력을 전혀 보여주질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경기에서 단순 선행 간다, 최적 선임을 간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변화가 크지 않은 태양의 후예를 높게 평가하는 것은 한 번 더 지켜볼 좀 위험 리스크가 크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 백동희 위원께서 언급해 주신 말들 뭐 당대 걸작이나 라이언로 두 분께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이 부분은 뭐 두 마리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경주 최적 선입 전개 가능한 말이 3번 마중물이라고 보고 있는데 직전 경주는 아무래도 너무 강한 대상 경주 편성에서 또 13번 게이트에서 전개까지 꼬이면서 아무것도 못 해봤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6월 달에 있었던 특별 경주에서는 투어로즈와 투어로즈에 버금가는 경주력 그때도 역시 안쪽 게이트에서 최적 선입 전개를 펼쳤던 것이 어떤 그 선전의 원인이었다라고 판단하는 만큼 이번 경주도 전개가 가능한 만큼 도전 가능한 복병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개인적으로 1번 황금 비율이라는 말은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직전 경주를 끝으로 이제 2등급으로 강급이 됐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부진의 늪에 있었던 말이기 때문에 좀 뭐 사실 큰 믿음을 줄 수는 없습니다만 하지만 직전 경주 보여줬던 경주력은 절대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9세 말이고 마지막 전성기를 만났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훈련 모습 좋습니다. 이번 경주 1번 게이트 다시 한번 선에 나설 수 있는 편성이고 사실 직전 경주 1등급에서 착순안엔 들지 못했지만 이 정도의 경주력이라면 2등급에서는 입상하고도 남을 경주력이라고 저는 판단하는 만큼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선행이든 이 말은 또 선취입도 되는 만큼 최적 전개로 충분히 도전 가능한 말로 판단하는데 일반 황금 비율의 가능성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더 낮게 평가합니다. 이번 태양의 차라리 태양의 후예가 좀 높게 평가를 해요. 황금 비율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선행을 기습적인 모습을 나섰을 때 예전에 정말 좀 편성이 단촐했을 때 문세영 기술을 기억하는데 그때 선행을 나서서 버텼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이외에는 뭐 많은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1번 황금 비율이 선행을 나선다 하더라도 쉽게 격차를 벌리면서 나설 수 있는 마필도 아닌데다가 뭐 태양의 후예가 차라리 선행을 가서 그 마필과 경합했을 때 오히려 이길 가능성이 좀 더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강급된 첫 경주에서 베스트의 모습도 아니라고 평가를 하는 만큼 저는 지켜보는 마필로 평가합니다. 네, 우리 위원들 간의 불꽃 튀는 치열한 토론 잘 보셨습니까? 그만큼 이 12경주는요. 논란의 소지가 매우 많은 경주입니다. 그래서 다들 저희 위원들도 저마다 보는 시각이 상당히 견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신의 보는 시각에서 이렇게 보는데 상대방은 어떻게 이제 뭐 전개 이점이나 그 마필에 대한 능력을 보느냐 거기서 당연히 이견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저희의 그 토론 과정에서 생산적인 결과를 충분히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잘 메모하시고요. 잘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12경주는 뭐 4번 라이언로 트리플 라인의 전형제 맞아 직전에 대통령배 친형과 함께 뛰었습니다. 워낙에 편성이 강했고 이 주행 중 고개가 높아요. 그래서 양털 코굴레를 다시금 착용하고 최근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선행을 뭐 편하게 나설 수 있는 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앞선에서 선두 선입권에서 유리한 전개가 가능하겠죠. 4번 라이언 록이 되겠고요. 11번 당대 걸작은 직전에 완벽하게 회복세를 보이며 공백 이후에 확실하게 적응 능력을 보였고 직전에 외선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그 당시에 초인마를 이겼죠. 우연이 아닙니다. 이번 태양의 후예는 그렇죠. 이번에 전개가 좀 잘 풀리면 앞선 선두권에서 유리하게 응수할 수 있기에 주목을 하실 만한 복병 가치가 있다. 저도 평가를 합니다. 네, 12경주 논란의 경주죠. 우리 4번 라이언록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토요일 라스트 경주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능력 상승세의 4등급 마필 가는 1300m 레이스고요. 자, 이번에 아무래도 전개 이점을 뭐 극대화할 수 있는 앞선에 나서는 마필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저는 선행마를 강하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뭐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적으로 주목하는 말은 9번 매니블레이드죠. 종반 결정력이 월등합니다. 하이페이스건 느린 페이스건 상관없이 뭐 느린 페이스면 더 좋겠지만 이번에 하이페이스는 예견되는데 상관없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대로 차분하게 힘한 배 막판에 월등한 결정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 말이죠. 직전에도 고러한 전개 빠른 페이스에 아주 압도적인 추입
이번에 정상주기 들어왔고요. 문세영 카드 올렸는데 외곽에 12번 위너 스피릿이나 안쪽에서 한번 산토스가 앞선을 지배해 나가겠습니다만 페이스메이커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막판 결국은 모든 앞선의 마필들 제쳐낼 말이 9번 매니블레이드죠. 9번 매니블레이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11번 한일강자가 최근에 연전 연투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직전에는 차분하게 2선에서 따라가다가 그 당시 스페셜 위너의 심각한 예측 사행 때문에 홍해가 열리듯 길이 열렸죠. 막판까지 아주 좋은 근성으로 선이 끈끈한 전력을 보였는데 이번에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선두권에 상당히 자유롭게 전개 운영을 하는 상승세의 마필이죠. 11번 한일강자 다시금 연투기 대치가 높습니다. 자, 여기 안쪽에 1번 MJ 로드가 있습니다. 최근에 물론 부진합니다. 하지만 부진한 이유가 있었죠. 그 악재를 떨쳐내고 이번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자, 직전 경주는 출발 후 100m점에서 외측 기대며 타마필과 추돌을 했고 내측 갇혀가지고 모래 맞고 전방 350m점에서 또 슈퍼플로이드라는 말에게 방해를 당했습니다. 입상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전개였어요. 근데 이번에 게이트 안쪽 들어갔고요. 기본적으로 흐름 빠른 레이스에 자, 앞선 최앞선까지는 못 가지만 중선위권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로 보이고요. 찬바람 불면서 컨디션의 변화가 분명 오고 있습니다. 1번 이 MJ 로드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기 10번 스피드 영웅이 역시 단거리에서 상당히 경쟁력을 보이고 있고 이번에 승급전에 5.5km나 대폭 감량을 받았습니다. 선위권에서 끈끈한 전력이 가능한 10번 스피드 영웅까지 추천드려봅니다. 근데 결국 토요 라스트 13경주는요. 중반 결정력이 월등하게 앞서 있죠. 앞선을 모두 제쳐낼 9번 매니 블레이드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 정리해 드립니다. 네, MC 설명 잘 들었고요. 9번 매니 블레이드를 필두로 풀어나가야 된다는 점은 좀 동의를 합니다. 매니 블레이드는 개인적으로 직전 경주가 상당히 상태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냥 베스트 훈련도 그랬었고 베스트의 모습을 느껴지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많이 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그런 모습에도 주기가 늘어졌던 모습을 선전을 해줬기 때문에 정상적인 훈련과 이제 상태를 끌어올린 이번 경주 저 역시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저는 4번만 사이먼 리치가 과거의 스피드를 찾아가면서 탄력 붙여놓은 이번의 모습도 최적 선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보고 싶고 11번 한일강자도 직전의 모습도 조금 여력감은 부족했지만 스피드감은 여전히 갖추고 있는 모습이라서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마필은 이번 편성에서 좀 강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3번 산토스입니다. 스피드감 월등히 좋아진 모습으로 이제 선행력 자체를 살려나가고 있죠. 이번 경주가 재밌는 게 안쪽에 3번만 산토스를 배제하고 바깥쪽에 있는 선행 마필들이 모두 밀려 있잖아요. 5번만 말라카스도 원래 선행 마필이 아니고 나머지 11번 한일강자도 저렇게 밀려 있는 구도에서 무리한 선행을 나설 이유도 없고 승급전이지만 편하게 선행 나설 수 있는 산토스는 이번에도 훈련 상태나 가벼운 모습을 유지해주고 있어서 선행 수월하게 나설 수 있는 이번 경주 무시할 수 없다 평가하는데 이 마필은 왜 배제하셨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물론 직전에 이제 5등급 굿바이 무대에서 게이트 외곽 분리함을 선행 강공 작전으로 이겨낸 전력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요 외곽에 12번 위너 스피릿도 있고 발빠른 말이 상당히 많이 포진해 있어요. 편하게 이제 선행을 나선다 해도 압박이 가해진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선의권에서 상당히 결정력이 좋은 마필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에서는 좀 앞선을 약하게 보는 이유 그 부분 때문에 요 3번 산토스는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위너 스피릿 12번이 최외곽이어서 못 보신 줄 알았어요. 추천 안 해주셨길래. 우선 9번 매니블레이드와 한일강자의 선전 가능성 저 역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선행을 나선다면 7번 대행대박 같은 경우에도 본디 선두권 전개했을 때 좀 더 성적이 좋은데 최근엔 추입도 가능하니까 전개 이점 살려볼 수 있는 말이 되겠고요. 아니 저는 백동윤 의원이 추천해주시고 있는 승급전에 3번 산토스도 신기한데 산토스한테 진 10번 스피드 영웅 추천해주셔서 더욱 신기했어요. 게다가 알고 계세요. 12번 위너 스피릿이 선행을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왜 12번 대신 10번 스피드 영웅을 선택을 해주셨을까요? 12번 위너 스피릿은 어떻게 평가 내리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일단 반대로 얘기하면요. 산토스는 한일강자에게 10마신을 줬잖아요. 12번 위너 스피릿은 선행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최외곽 게이트에서. 하지만 선행을 받아낸다면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외선에서 앞선을 지배해 나가면서 자리 잡는 과정에서 힘 소진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안쪽에 3번 산토스란 말과 경합을 하거나 넘어가야 됩니다. 그 과정 때문에 아무래도 선행을 받더라도 힘 소진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의권 전력 혹은 결정력이 좋은 전력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말씀해 주신 오히려 7번 대행대박이 최근에 전개의 자유로운 이점 직전에 추입으로도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7번 대행대박이 오히려 복병 전력으로 가치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MC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언급해주신 중심마 3마리에 대한 의견, 거기다 순서까지 모두 일치합니다. 방금 전에 복병으로 언급해주신 7번 대행대박, 저는 이 말을 말씀하신 대로 복병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언급을 해주셨듯이 이번 경주 앞선을 그렇게 강하게 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7번 대행대박, 충분히 이번 경주만큼은 추임력 발휘할 수 있는 편성으로 보이는데 좀 더 높은 가능성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더 강한 말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7번 대행대박은 뭐 최선 정말 잘 타면은 3착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치열한 공방전이 있었던 13경주입니다. 하지만 중심권의 마필들,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위원들 모두 동일하죠. 9번 매니 블레이드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도전권 상당히 난해합니다. 뭐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들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위원간 치열한 난타전, 공방전이 있었던 특히나 이 토요 경마인데 그만큼요. 이 편성 자체가 월초 흐름이지만 논란 소지가 많은 또한 이변 소지가 많은 복병 전력을 충분히 우리가 높게 평가해야 될 경주가 많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토론 과정을 시청 여러분들께 선사해 드렸는데요. 생산적인 그 토론 과정에서 올바른 정답을 찾아내시기를 기원해 봅니다. 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1호 경마 해설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